인간의 마음을 과학으로 해명한다. 또 다시 하자. 내내 혁명 하루야마 시교. 인간은 뛰어난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이 면역이다. 그런 면역인데 인간의 육체와 마음은 하나의 개체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서로 밀접해 있다. 밀접. 이것이 연구가 되어져서 플러스 발생을 하면 체내에 있는 제약 공장은 순식간에 몸에 이로운 약을 만든다. 그러나 마이너스 발생을 하면 해로운 아드레날린이 발생한다. 호르몬 시종초조하고 화만 내는 사람에게 호르몬은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는다. 호르몬은 바보스러울 정도로 충실한 하인이 되어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을 분비할 뿐이다. 그래서 암이 걸리든 말든 나는 몰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 유의해야 할 것은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또 좋은 에너지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인체 안에서 어떻게 이런 강한 독성을 분비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항상 불안 초조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은 뱀의 독에 필적할 만큼 강한 이 독으로 인생을 원만하게 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 살 수도 없다. 레네모르핀은 1983년에 처음 발견되어서 영국의 과학지 네이처에 최초로 소개되었다라는 건데요. 자, 사람 가운데는 근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 차이는 뭘까? 지금까지는 대부분 정신력의 차이로 위를 보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게 내내모르핀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체내 지방량이 수명량을 결정한다. 내내모르핀을 많이 분비하고 독성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으면 내 세포를 항상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는 않다. 뇌의 무게가 1.4kg인데 체중이 60kg이면 전체 체중의 2.3%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작은 생김새에 비해서 뇌에 사용하는 혈액의 양과 산소량은 전체의 15에서 20%나 차지한다. 그리고 무게에 비해서 10배, 20배를 더 활용한다. 뇌가 다른 인체 기관에 비해서 혈액과 산소를 몇 배 혹은 몇십 배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혈액과 산소의 원활한 공급은 뇌의 활동에 그만큼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거나 혈액이 탁해서 혹은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오래 있거나 산소 호흡이 안 된다면 그것은 연소가 안 되는 거죠. 우주에서 진공 상태에 달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이론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산소가 없이 태워지지 않으면 그 로켓이 발사가 되어도 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론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산소가 없는 진공 상태의 우주에 우주체를 발사했다라는 것이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 요즘은 조금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원리에서 가장 커다란 원인은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소판을 파괴시켜 부스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무섭네요. 하지만 지방 역시 또 다른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방은 인간이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맛이 좋은 영양분이다. 따라서 입맛을 충족시켜서 레네모르핀을 많이 분비시킨다는 점에서는 지방이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방은 혈관을 막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로움보다는 해로움이 더 많다고 할 수가 있다. 꼭 그렇지만 않죠. 이 지방에 또 염증을 일으키는 독소 등등 이런 거 잘못된 콜레스테롤, LDL 이런 것들이 문제가 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연적으로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순환과 영양과 모든 것이 조절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깨어졌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요즘 많은 책들에서 보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지방 섭취량을 줄이는 식사법이 최상이다. 하지만 담배와 마찬가지로 지방 역시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줄이지 못한다. 지방도 안 좋은 지방, 그렇죠. 코코넛 오일, MCT 오일, 또 오메가 오일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오일에 속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아주 불량 지방들은 또 요즘 또 여러 가지 독소가 들어가 있는 이런 데서 나온 포함된 독소가 포함된 지방들은 아주 위험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직까지 많이 알려진 방법은 아니지만
우선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지방은 근육 안에서만 연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육이 튼튼하면 지방을 태운다. 예를 들어서 60kg인 사람이 매일 2000칼로리씩 식사를 했다고 하자. 이 사람이 일찍 죽느냐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은 체내에 얼마나 많은 지방질이 누적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오래 사는 사람은 당연히 지방량이 적은 사람이다. 지방량이 꼭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래 산다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수치가 있는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이론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지방량은 근육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지방을 연소시키는 능력 역시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지방이 누적되는 양을 줄일 수가 있다. 따라서 근육이 튼튼하면 지방으로 인한 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상당히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격렬한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따라서 근육 상태가 좋은 사람은 부드러운 운동을 계속해서 몸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지방을 산화시키는 것이 좋다. 근육을 유지하는 운동으로는 맨손 체조와 같이 너무 격렬하지 않은 가벼운 운동이 적합하다. 그러나 근육질을 만들려면 조금 무리가 될 정도로 힘이 써지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미토콘드리아 대사 또 등등 이런 것에 좋은 내용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뚱뚱하지 않다고 안심해 버리기 쉽다. 그러나 혈관의 막힘은 겉보기와는 상관이 없으며 이런 사람일수록 혈관이 언제 막힐지 몰라 더 위험하다. 따라서 근육량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그만큼 강도가 강한 운동을 해서 근육을 일정 정도 키워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인병이 걸릴 위험도 높아지고 오래 살 수가 없다. 뇌내모르핀의 유익한 식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 뇌세포를 활성시키는데 근육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식생활이다. 나는 머리말에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수상적인 관념 상태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되어 육체에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물질은 그 구성 재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재료를 섭취하는 과정이 바로 식사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현대사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던 과거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일 정도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식사량을 줄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칼로리 섭취량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고단백질 식사를 많이 해야 뇌내모르핀을 많이 분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뇌내모르핀을 구성하는 재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단백질은 20종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사를 통한 섭취한 단백질은 몸 안에 들어가 일단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다음 인체의 구성 재료와 효소로 재합성된다. 20종 중에는 필수 아미노산 8종은 체내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해야 한다. 이것은 한 번에 많이 먹어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뇌내모르핀을 많이 분비하면 그만큼 빨리 소비된다. 그러므로 식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식사법이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 인체가 분비하는 호르몬은 현재 100수십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호르몬은 아미노산이 수십 개 연결된 단백질의 일종이므로 식사를 통해 질적 양적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 못하면 플러스 발상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뇌내모르핀을 제대로 분비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뇌내모르핀이라 불리는 호르몬 물질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부 20종이 알려져 있는데 어느 것이나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티로신이 없으면 뇌내모르핀 계통의 호르몬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티로신이 있어야 된다. 티로신은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재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단백질 식사를 일상화하여 항상 재료를 충분히 보충할 필요가 있다. 고단백질 식사가 중요한 이유를 이제 어느 정도 납득하리라 믿는다. 뇌내모르핀의 유익한 식사법은 3장에서 좀 더 다루겠다. 포인트는 식사, 운동, 명상 3가지. 뇌내모르핀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뇌파와의 관계다. 뇌내모르핀이 분비될 때는 반드시 뇌에서 알파인 뇌파가 동시에 방출된다는 사실이다. 뇌파가 베타 상태가 되면 베타 엔돌핀은 사라진다. 그런데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서 뇌파 역시 알파나 베타로 다르게 방출된다. 베타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베타만 방출한다면 인간은 오래 살 수 없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없다. 반면에 알파를 방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슨 일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하며 플러스 발생을 하도록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알파 상태를 만들 수가 있다. 알파와 뇌내모르핀은 닭과 계란같이 어느 쪽이 먼저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알파 방출의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이다. 따라서 명상에 임하는 훈련을 많이 하면 알파를 그만큼 쉽게 방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알파를 방출한다는 것은 베타 엔돌핀 같은 쾌감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자유자재로 가능해지면 인생의 빛깔 역시 그만큼 멋지게 바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무의식적으로 긴장한다. 그래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이른바 노력 역전의 법칙이 작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아드레날린 계통의 신경 전달 호르몬 때문이다. 이때 플러스 발생을 하여 의식적으로 뇌내모르핀을 분비시키면 그와 동시에 뇌에서 알파를 방출하여 대뇌의 전두연합야가 활성화된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의식세계와 잠재의식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성공을 향한 긍정적인 발상을 프로그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잠재의식을 자극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도 있고 정신상태를 예민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그만큼 뛰어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에서 식사, 운동, 명상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한 의미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리라 믿는다. 뇌내모르핀의 유익한 식사, 근육을 붙이는 운동, 알파를 방출하는 명상, 이 세 가지는 항상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다. 병은 마음에서라는 옛말은 의학적으로도 타당하다. 뇌내모르핀의 효능이 밝혀짐에 따라 인간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인간의 마음은 뇌 안의 뇌간과 대뇌 변정계 그리고 대뇌 심피질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마음을 관장하는 이 뇌에는 A10이라는 신경이 들어있다. 대뇌 방구, 시상하부 뇌하수체, 시상중뇌교 연수 손해 이렇게 해서 A10, A9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뇌에 대한 연구가 아주 깊어졌네요. A10 신경은 쾌감 신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경이 어떤 자극을 받으면 우리 인간에게 쾌감을 전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신경이 성욕과 식욕, 체온 조절과 같은 극히 원시적인 생리 욕구에서 운동과 학습, 기억은 물론 지구한 인간 정신을 관장하는 전두연합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성행위를 하면서 굉장히 쾌감을 느끼며 스포츠나 학습을 통해서도 커다란 쾌감을 맛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웃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면서도 차원 높은 정신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 인간의 사고나 행위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쾌감은 모두 A10 신경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A10 신경은 약 17, 8년 전에 발견된 신경으로 이것은 베타 엔돌핀 등의 뇌내모르핀의 존재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A10 신경에 대한 계속된 연구는 또 다른 굉장한 사실을 발견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뇌가 A10 신경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개나 고양이는 물론 파충류도 A10 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만한 쾌감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동물에게는 A10 신경을 조절하는 상위 뇌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대뇌 심피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A10 신경을 통해 쾌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여하에 따라서 A10 신경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A10 신경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뇌내모르핀의 하나인 베타 엔돌핀이다. 대뇌 심피지를 제거해버리면
인간은 개나 고양이와 별반 다를 게 없어진다. 또한 개나 고양이의 상위 뇌인 대뇌 변경계까지 제거한다면 인간의 뇌는 파충류나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인간이 식생활이나 성행위에 동물과는 다른 의미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도 대뇌 신피질 덕분인 것이다. 또한 더욱 차원이 높은 사랑의 감정이나 자기 실현 같은 것으로 욕구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것도 대뇌 신피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이처럼 지구한 수준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원인은 그것이 그만큼 커다란 쾌감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매한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일정한 쾌감을 수반하지 않는 한 아마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인간은 바람직한 행위를 하면 이로운 호르몬이 분비되는 조직을 체내에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연인이나 아이를 위한 행동 혹은 아내나 조직을 위한 행위라면 아무리 괴롭고 힘들다 해도 그것을 통해 쾌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뇌파는 알파 상태가 되고 그만큼 많은 베타 엔돌핀을 분비하게 된다. 또한 베타 엔돌핀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거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의욕이나 인지력, 창조력을 발휘하는 분야에도 관계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사고방식 여하에 따라 정신활동을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플러스 발상을 하도록 노력하면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화를 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베타 엔돌핀은 분비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병은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옛사람의 정의가 의학적으로도 극히 타당하다는 사실이다. 행복하다거나 기쁘다 혹은 운이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베타 엔돌핀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도 싫다거나 밉다거나 혹은 복수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불쾌감과 질병, 돌발사고, 적대감, 실패, 시리, 좌절감과 같은 자기 파멸의 골짜기로 빠지게 된다. 내내 모르핀의 세계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신비에 쌓여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아마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단 하나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내내 모르핀의 정체 규명과 활용법 개발이 21세기를 향한 의료계의 최대 목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것이 21세기에 많이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요. 자, 포인트는, 자,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해서 보면은, 포인트를 잘 잡아주셨네요. 첫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되어 육체에 작용한다. 그 다음에 인간이 화를 내고 긴장하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공포감을 느끼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매사를 플러스 발상으로 받아들이면 베타 엔돌핀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인간에게 쾌감을 줄 뿐 아니라 젊음을 유지시키고 암세포를 파괴한다. 네 번째, 이웃과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남에게 원망을 사는 등의 행동은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 뇌내모르핀은 지렛대 원리와 비슷한 에너지 증폭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인간의 욕구는 5F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 퍼킹, 피딩, 프로킹, 파이팅, 프링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의 기본 욕구는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마슬로의 욕구 단계설. 생리, 안전, 소속감, 인정, 자기실현. 뇌내모르핀 역시 네거티브 피드백의 적용을 받지만 상미뇌인 전두연합야가 자극을 받아서 뇌내모르핀을 분비할 때에 한해서는 네거티브 피드백 기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 이 말인데요. 플러스 발상을 하면 체내의 제약 공장에서 몸에 이로운 약을 만들어낸다. 뇌내모르핀을 분비하면 뇌파는 반드시 알파 상태로 변한다. 에이텐 신경은 성욕과 식욕,
체온 조절과 같은 극히 원시적인 생리 욕구에서 운동과 학습, 기억은 물론 지구한 인간 정신을 관장하는 전도 연합약까지 연결되어 있어 우리 인간에게 다양한 쾌감을 가져다 준다. 다양한 쾌감을 가져다 준다. 여기까지.